네, 안녕하세요. 미술과 지식재산의 저자 박병욱입니다. 이번에 드린 말씀은 영국 출신의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뱅크시의 작품과 그 다음에 바코드와 관련된 특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피티 작품은 밤중에 몰래 건물의 벽이나 담장 같은 곳에 스텐실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사라지는 그런 방식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뱅크시입니다. 뱅크시는 기존의 낙서에 불과했던 그래피티 작품을 예술의 경지로 올려놓고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도록 한 대표적인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뱅크시는 영국 출신이지만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를 무대로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범과 바코드라는 작품을 보면 바코드로 형상화된 어떤 철창 같은 곳을 뚫고 나온 표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물질 문명이나 상업적인 풍토를 비판하는 뱅크시의 비판적인 시선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바코드는 그럼 어떤 사람이 처음에 개발했을까요? 이 바코드는 1949년 노먼 조셉 우드랜드라는 미국인이 처음으로 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이애미의 어떤 해변에서 손가락으로 백사장에 그림을 그리는 장난을 치다가 손가락으로 모래에 그린 그림을 가지고 모르스보의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영감을 얻어 불스 아이라는 원형의 바코드 그림을 처음으로 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드랜드는 1952년 미국의 특허청에 이 바코드에 대한 특허를 등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상업화하지는 못했고 필코라는 회사에 이 특허를 매각하게 됩니다. 당시 매각 금액은 15,000달러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특허제도상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지금은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기간이 인정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등록일로부터 17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드랜드의 특허는 1969년에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하지만 바코드 발명은 1969년에 특허권이 만료되기까지 좀 상업적으로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코드를 스캔하는 스캐너나 이것을 스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발명들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명자인 우드랜드가 특허를 매각한 후에 1969년에 에러 검출에 대한 소프트웨어 특허가 출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 바코드 스캐너에 대한 특허도 또 출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드랜드는 자신이 바코드라는 획기적인 발명을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주변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발명을 사업화하여 수익을 올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 주변의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 특허 출원을 미뤄야 할까요? 아니면 출원을 그래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만일 시장이 성숙하거나 주변 기술이 모두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같은 발명을 먼저 출원하게 되면 자신이 먼저 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특허제도에서는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같은 발명의 경우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먼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먼저 발명을 한 사람은 특허 출원을 먼저 하고 시장이 성숙되고 주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최초의 발명을 통한 특허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를 계속 개량하고 발전시켜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출원들을 계속 진행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롬 레멜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956년 바코드와 관련된 자신의 발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56년도에 발명한 특허 출원을 지속적으로 미국의 일부 계속 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출원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바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멜슨은 특허 등록을 계속 지연시키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스캐너의 기술이 개발되고
商용화되어 산업계의 표준이 되어감에 따라 1990년도에 16건의 바코드 관련된 특허의 등록을 받게 됩니다. 특허의 존재 자체를 숨기다가 적절한 시기에 모습을 드러내 공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잠수함 특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특허를 통해 LMS는 1990년부터 2005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BM이나 소니, 보잉 등등의 회사들로부터 약 15억 달러의 로열티 수익을 얻게 됩니다. LMS의 이러한 잠수함 특허는 자신이 특허 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송이나 라이센스를 통해 자신의 수익을 얻게 되는 방식의 비실시 기업, 우리가 이전에 얘기하던 특허 괴물 같은 존재의 모태가 되게 됩니다. LMS는 자신의 특허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특허들을 만들어냈고, 이를 위해 기술 잡지나 산업 잡지 등의 간행물을 분석해서 계속적인 발명을 해나간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한 발명을 지속적으로 특허로 출원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감으로써 큰 수익을 얻는 결과가 되었습니다.